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행 비행 노선을 배정받고 극도로 불쾌해하던 러시아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정말 최악이야. 그렇게 투덜대던 그녀는 단 한 번의 비행을 마친 뒤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토록 싫어하던 한국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서 결국 1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국적까지 바꾸게 됐죠.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동료 승무원들까지 앞다투어 한국행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날 단 14시간의 비행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항공사에서 10년 넘게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엘레나입니다. 저는 주로 유럽과 미주 노선을 오갔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시아 노선은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 나라들과는 가능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요? 6년 전 어느 아시아 노선에서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한 VIP 승객 때문에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상사는 고객 편만 들었고 저는 혼자 울며 감당해야 했죠. 그날 이후로 아시아는 제 마음의 상처로 남았고 무관심이 최고의 방어라며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행 비행기 노선이 배정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또 아시아야? 이번엔 한국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부정적인 상상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또 무슨 트러블이 생기려나. 전날 밤엔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이뤘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막상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보고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모두 조용하고 정중했어요. 짐을 선반에 올릴 때도 서로 양보하고 승무원인 저에게도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나갈 때는 반드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죠. 가장 놀라웠던 건 기내 안전 시연을 할 때였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는 대부분 고개를 돌리거나 휴대폰을 보는데 한국 승객들은 끝까지 시선을 맞추고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 처음으로 제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하지만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비행기가 이륙한 지 5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기내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승객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 계시나요? 저는 서둘러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젊은 남성이 즉시 일어나더니 차분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의대생입니다. 도와드릴게요. 그가 바로 우진이었죠. 한국어로 말하는 걸 듣고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영어도 정말 유창했어요. 우진은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눈동자를 살펴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심장 발작 같지는 않습니다. 공황장애로 보이는데 우선 환자를 안정시켜야 해요. 그의 침착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학 지식도 풍부하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정말 따뜻했거든요. 환자가 진정되자 우진은 계속 옆에서 상태를 지켜봐 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하자 우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승무원님이 더 수고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우진에게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예의와 배려까지 갖춘 그의 모습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이상하게도 남은 비행 시간 동안 자꾸만 그가 신경 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 젊은 한국인 남성에게 어떤 신뢰감과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혼란스러웠지만 싫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차례대로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중년의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환한 미소로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승무원님이 응급 상황을 잘 대처해 주셔서 안심되고 편안했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그 따뜻한 눈빛에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죠.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그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 짧은 인사 한마디는
6년 전의 상처를, 제가 아시아를 향해 닫아 걸었던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지? 그리고 저는 평생 하지 않던 일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한국 여행이라고 검색해 본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와, 이게 한국이라고. 면세점들의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깔끔한 내부 디자인을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안내방송도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나오고 승객들이 줄을 서는 모습도 정말 질서정연했죠.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차례가 되어 여권을 내밀자 직원이 갑자기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엘레나 씨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 직원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더구나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직원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국제선 승무원 정보를 미리 받아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수십 개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에선 그저 넥스트라는 말과 함께 도장만 쾅 찍어주곤 했죠.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깨끗한 건 기본이고 세면대 위에 무료 핸드크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러시아에서는 청소부를 그냥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인사를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청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네, 조심해서 가세요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호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차례대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러시아였다면 버스가 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먼저 타려고 경쟁했을 텐데 말이에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연히 우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승무원님, 한국은 처음이세요?" 우진의 밝은 미소가 낯선 땅에서 제게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공항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제가 답하자 우진은 친절하게 말했죠.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 안내해 드릴까요? 하루 정도 여유 있으시죠?" 저는 평소라면 절대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진에게는 이상하게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놀라기만 했어요. 지하철 시설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사람들도 모두 예의 바르더라고요. 우진은 제가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문화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주었죠. 서울 구경 둘째 날, 인사동 골목을 걷다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여권과 지갑을 분실한 거예요. 가방이 열려있네. 그 가방 지퍼가 열려있는 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권과 지갑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엘레나, 괜찮아요. 침착하게 해결해보죠." 우진은 당황하는 저를 진정시키며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주변 상점들에 물어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러시아 영사관에도 연락을 취했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러시아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지만 우진은 끝까지 저를 도와주었어요. 함께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고 영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까지 모든 걸 도와줬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시민이 제 여권과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거였죠. 정말이에요? 돈도 그대로 있나요? 믿을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니 카드와 현금이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요. 저는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우진은 웃으며 답했죠. 당연한 일이에요.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죠.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를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 나라가 정말 좋아졌어요. "엘레나, 우리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볼까요?" 우진의 제안에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우진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나,
이 예쁜 아가씨가 러시아에서 온 친구구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테이블에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찜, 수십 가지의 반찬이 작은 그릇에 담겨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저 혼자 먹는 거예요? 아니야. 같이 먹는 거야.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게 기본이거든. 우진이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제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시며 많이 먹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들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매운 것도 있고 새콤한 것도 있고 단짠한 것도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음식에 담긴 정성이었어요. 이 김치는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예요. 한 달이나 걸렸거든요. 우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진아, 이 친구 다시 데려와라. 앞으로 자주 와서 밥 먹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제 겨우 며칠 만난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가볼까요? 우진이 저를 한강 유람선에 데려갔을 때는 정말 꿈 같았어요. 해가 지면서 서울의 야경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거든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63빌딩과 한강 다리들에 불이 켜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많은 도시를 봤지만 이렇게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야경은 처음이었어요. 유람선 위에서 우진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꿈과 가족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우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엘레나, 솔직히 말하면 우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 비행기에서 당신을 봤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진의 고백이 전혀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비행기에서 환자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날 밤 한강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리를 스쳤죠. 저는 며칠 후 러시아로 돌아가야 했고 우진은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진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고. 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이죠. 러시아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 한국 생각만 했습니다. 우진과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았죠.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미쳤구나. 그게 여행이니 이민이니?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지 알기나 하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어머니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엘레나,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 몇 달만 더 생각해보자. 하지만 저는 마음이 확고했어요. 아빠, 엄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지금까지 살아온 25년보다 더 의미 있었어요. 그곳 사람들의 따뜻함과 우진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며칠 동안 계속된 설득 끝에 부모님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우진이 직접 러시아어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결정적이었죠. 엘레나의 부모님께 저는 엘레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남자 진짜 진심인 것 같구나. 그제서야 부모님도 제 결정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조심스레 회사 내부 매거진과 SNS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단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이야기는 순식간에 수많은 동료 승무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한국 비행 스케줄 어떻게 신청하냐고 묻는 메시지가 쇄도했어요. 정식 게시판엔 한국 노선 전환 신청서가 올라왔고 제가 아끼던 동료들까지 앞다퉈 지원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회사 고위층 귀에까지 들어갔고 마침내 러시아 본사에서도 지금 한국 노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며 직접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차 한국으로 여행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의 목적지라는 걸요. 드디어 한국행을 결심한 저는 러시아 항공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10년간 다닌 직장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죠.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비자 준비를 하고 이사짐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정말 복잡했어요. 하지만 우진이 모든 걸 도와주었고 심지어 우진의 부모님도 제가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죠. 엘레나, 한국 와서 우리 며느리 되는 거지. 우진의 어머니가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미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지막 인천행 비행기에 승무원이 아닌 승객으로 탑승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1년 전 처음 한국 노선을 거부했던 제가 이제는 그 나라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다니 인생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서울행 티켓을 손에 쥐고 있는 이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진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어서 오세요 엘레나라고 적힌 피켓까지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엘레나. 여기가 이제 당신의 집입니다. 우진의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단 한 번의 14시간 비행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편견을 가지고 시작한 여행이 사랑으로 끝나고 낯선 나라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죠. 한국에서 만난 정과 사랑, 그리고 우진과의 인연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진과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한국어도 이제 제법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김치 담그는 법도 이제 제 특기가 되었죠. 그런데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거든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나라나 사람에 대해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엘레나처럼 놀라운 발견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때론 낯선 땅에서 우연히 마주한 따뜻한 한국인의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외에서 겪은 특별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그 따스한 순간들을 들려주세요. 제가 정성껏 각색해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